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디 앤 라라 토크카페 주인장 주디 라라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은 주인님께서 첫사랑 이야기를 하신다네요. 우리 주인님 우울이랑 놀고 있는데 저 아랫마을에 사시는 헬렌 여사님께서 첫사랑 이야기 들으러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40년 동안 간직해 왔던 첫사랑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을 때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들도 다 같이 경험을 했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남의 일이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이 오늘도 우리랑 안 노시네. 그럼요, 우리 주인님은 우리랑 절대 논 적이 없어요. 주인님 모시고 시원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지. 주디라라, 어디에 계세요? 계곡이 물도 맑고 아주 시원하네요. 안녕하세요, 헬레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쪽 계곡도 시원하네요. 물소리가 크네요. 여기가 좋겠어요. 띠라라 이야기가 무척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서 해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법한 첫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으면 별로 관심이 없을 텐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들 궁금해 합니다. 첫사랑이 있었는지. 그리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첫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게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었죠. 그 친구를 만난 것은 어린 시절이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던 그 시즌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만나다 헤어져도 될 그런 그냥 가벼운 그런 친구로서의 만남이 시작이 됐었던 거지요. 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그 모임에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남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저는 이제 여학생들을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동을 할 때는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평가를 하죠. 근데 이러한 활동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일주일에 2번 같이 또 이제 대학부 활동을 좀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부 활동. 이런 여러 가지의 활동에서 우연치 않게 자주 만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의도치 않게 자주 만나게 돼서 얘기도 많이 하고 솔직히 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만났죠.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고 무조건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목적으로 만나서 일을 하고 얘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1년의 계획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또 여름에는 또 어디 놀러도 가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월 1일 날 만나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은 그때 당시는 이제 구정을 많이 세던 때잖아요. 그래서 1월 1일 날은 굉장히 안 바빠요. 널널해요. 1월 1일 날 만나가지고 1년의 계획을 또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때 막 하다 보니까 진짜로 만나는 횟수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만 하겠습니까? 시간 나면 이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친해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 친구는 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공부를 우리보다는 오래 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학부 과정 자체가 6년이니까 그 끝나고 나면 또 여러 과정을 또 마쳐야 하기 때문에 결혼은 자연히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또 결혼을 일찍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10년 후에 이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사회생활을 좀 한 후에 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서로 좀 일치를 하게 되는 거를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렇다면 뭐 그때까지 좀 우리 좀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만남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갓 20살이 좀 넘은 우리들이 만나는 것이 뭐 그렇게 화려했겠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 아마도 소박한 그런 만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만나는 거 자체를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만나면 뭐 서너 시간씩 이제 같이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뭐 그게 식사를 하는 거죠. 식사를 하더라도 뭐 또 분식점이나 중국 많이 갔었고 그 다음에 또 경양식집 뭐 그런 곳에 또 가기도 하죠. 경양식집 가가지고 스테이크 먹은 기억은 잘 안 나고 무슨 뭐 돈가스나 비프가스 뭐 이런 거 먹은 것 같아요. 그 먹고 그 다음에 지금은 커피숍이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다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차를 한 잔 시켜놓고 또 서너 시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밤늦도록.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나가라 그러면 나와가지고 또 밤길을 또 걸어요. 어디까지 걷느냐 하면은 이제 그 버스 중간 정거장까지 걸어요. 중간 정거장이라고 하는 게 뭔 말이냐면 그 친구네 집은 청량리 쪽 그쪽 방향이었고 저희는 이제 강서구 쪽 이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등포 쪽 이쪽이니까 반대 방향이에요.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 친구는 청량 쪽이라서.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그게 신당동 떡볶이 집 있는 데 있잖아요. 거의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막차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막차가 당도할 때까지 이야기를 또 거기 서서 하는 거예요. 가로등 밑에서. 근데 뭔 얘기를 했는지, 뭔 그렇게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얘기가 많았는지는 지금 이제 기억은 안 나요, 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고 했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이제 아련히 남아 있는 것이죠. 그 친구가 음악에 대한 지식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술 전시회보다는 음악과 관련된 연주회를 자주 갔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우리가 자주 갔던 곳이 종로 2가에 있는 르네상스 고전 음악 감상실이에요. 그 음악 감상실에 가서 뭐 클래식을 들으면서 또 신청했던 곡에 대한 해설 또 그 곡에 대한 이야기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관심을 이제 저도 갖게 됐던 거죠.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사람들은 뭐 오케스트라 지휘자죠. 뭐 레너드 본스타인이라든지 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는 이제 시립교향악단 연주회나 또는 국립교향악단 연주회 같은 데를 달달이 좀 갔었거든요. 어느 해는 그랬어요. 야, 우리 근데 가지 말고 돈 모으자. 그래가지고 내한 공연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모았는데 마침 그때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내한을 했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저희가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안타깝게도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1984년에 이제 왔어요. 카라얀이랑 같이. 그래서 뭐 같이 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혼자 그냥 가서 내한 공연을 보고 왔지요. 그 다음에 뭐 오페라 같은 것도 이제 저희는 좀 많이 보러 다닌 편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베르디, 라트라비아타도 있었지만 리골레토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도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나온 아리아, 여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여성들 마음에 막 꽂히는데 뭐 역시 제 가슴에도 꽂혔죠. 뭐 이제 40년 전 기억을 끄집어내려니까 참 잘 안 나오네요. 이제 제가 남이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할 텐데요. 남이섬은 그 친구랑 이제 같이 놀러 갔었었죠. 그런데 거기서는 저만의 추억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 남이섬은 자연 그대로의 섬이죠. 푸른 잔디나 뭐 나무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섬 주변도 굉장히 유성한 풀들이 있어서 걷는 길이 정말로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지금으로부터 막 40년 전이니까요. 중앙에는 뭐 굉장히 넓은 잔디가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로 푸르름이 가득한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섬이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취사도 가져갔으니까 점심도 해먹고 또 잔디에 누워서 하늘을 보기도 하고
그때 당시가 5월 말에서 6월 초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이제 녹음이 짙을 때죠. 뛰어다니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팔짝팔짝 풀짝풀짝 열심히 잘 재밌게 놀았어요. 그 다음에 뭐 남이섬 주변에 길도 닦여지지 않았지만 주위를 한 바퀴 이제 돌면서 여러 곳에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를 신나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가지고 있었던 추억이 무엇이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금발의 나타샤라고 하는 영화가 성황리에 상영이 됐었거든요. 그 영화 역시 뭐 저도 봤죠.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총을 맞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얀 웨딩드레스가 완전히 핏물로 물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진짜 뭐 여성들의 마음을 다 움직였죠. 그 핏물든 웨딩드레스를 또 입은 신부를 품에 안고 어디론가 또 사라지는 남자 주인공 신랑, 이런 모습들도 역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울리게 했던 영화였는데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핏물든 웨딩드레스를 생각한 게 아니고 푸른 잔디 위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이제 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푸른 이 잔디 위에서 야외 결혼식을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참 아름답겠다. 푸른 잔디 위에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생각을 해보았죠. 그러면서 잠시나마 행복을 느끼기도 했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웨딩드레스에 대한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웨딩드레스 입은 사람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제가. 그쵸? 입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지금까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웨딩드레스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좀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추억 공간이 어디였냐면은 이제 해화동에 있는 항림 다방이었어요. 그곳에 왜 저희가 자주 들렸냐면은 그 친구 학교가 이제 해화동으로 옮겨졌죠. 본과 건물이 여기 서울대학병원 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근처에서 좀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 항림 다방에 저희가 갔었습니다. 항림 다방은요, 그때 당시도 거의 20년이 넘었던 다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0년 넘었죠. 뭐 56년도 그때 문을 열었다고 하니까 뭐 거의 60년이 넘은 셈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커피숍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항림 다방으로 계속 이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화동에 가면은 그 항림 다방에 좀 들리거든요. 앉아가지고 차 마시고, 거긴 또 기다려서 차를 마셔야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음악도 틀어주는 그런 다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방을 상당히 많이 저희가 애용을 했죠. 차 한잔 시켜놓고 또 하염없이 서너 시간씩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뭐 음악도 듣고 그랬던 그 장소인데 아직까지 그 장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추억을 잃어버리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추억의 끈을 꽉 잡아놓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팩트가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대학로에 있는 곳에서도 연극을 좀 봤지만 뭐 특히 그 실험극장이라든가 뭐 시청 옆에 있는 세실극장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연극을 또 주로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봤던 것들 뭐 기억 뭐 다 나지는 않지만 뭐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는 고도를 기다리며 그때의 파우스트 뭐 이런 조금은 이제 난해한 그런 연극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뭐 다 해보자면은 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제 생각이 다 있네요.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꽁꽁 마음속에 숨겨놨던 그때 당시에 그 첫사랑의 기억, 그러니까 추억, 이런 것들을 참 생각을 해보니까 감회가 새롭긴 하네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친구를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때 당시는 뭐 내가 널 많이 좋아했냐, 네가 날 많이 좋아했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친구가 마음속에 엄청나게 많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구나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뭐 어쩌자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제가 더 이상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쉽게 사람들을 좋아할 수 없는 뭐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마음을 줄 수가 없었던 것도 아마 이것과 연관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만나는 것은 사회적인 시선도 이상하지 않았죠. 지금은 더 많이 자유분방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것이지만 혹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을 때 후회가 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자는 윤리적 사고의 바탕 위에서 서로를 지켜주면서 예쁘고 착한 만남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많은 미련이라던가 후회, 서로의 책임과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겠는데 또 해줄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인가요, 엘렌? 헤어진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씀이군요. 헤어진 이야기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헤어졌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는 남겨두었다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시원한 계곡에서 주디라라의 가슴 시린 첫사랑 이야기를 들으니 저의 첫사랑 생각이 꾸역꾸역 나네요. 첫사랑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그것도 참 궁금해요. 4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저를 위해 해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디라라님. 오늘 이야기 아주 잘 들었어요.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 이야기를 두서없이 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옛날을 회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곳은 천마산 계곡입니다. 참 시원하시죠? 이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